내란 특검이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서 16시간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오는 22일 다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특검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만약에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될지 이제 패널분들한테 제가 여쭤볼 텐데요. 우선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그 한 전 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박지영 특검보가 그 브리핑에서 그거를 뒤집었잖아요. 이제 특검이 이제 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증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보좌관 의원 방송 전에 살짝 뭐 안 날 것 같아요 구속영장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뭐 특검이 저는 충분히 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이라도 더 구속시키는 것이 본인들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한 구속임에도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네.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을 칠 텐데 저는 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의 장관이었고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계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볼 만한 어떤 근거가 특검이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증거들 그것도 사실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번 판단을 내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는 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와 이 특검 간의 어떤 의견 대립이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해주면은 헌재의 판단을 본인이 거부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글쎄요, 우리나라 사법부 구조상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아마 영장을 청구는 하되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아지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한덕수 총리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통보받은 것이지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거나 그럴 만한 정황이 아니었고 그럴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큰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특검은 어쨌든 그 뭐 내란 이제 뭐 계엄 이거와 관련된 인물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무자비하게 그냥 다 구속행위를 몰아넣는 것으로 약간 보여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계속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고요. 특검은 무조건 한덕수 전 총리를 영장 청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하는 게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이제 3특검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이번에 성과 낸 게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강제 구인하려다가 그걸로 속옷 차림 얘기를 해가지고 장사를 잘했었어요. 조은석 특검이 지금 쫄려. 저쪽은 저렇게 지금 특검끼리 경쟁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나도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구속 영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영장을 이제 쳤다고 쳐요. 근데 발부 안 해줘도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발부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알아서 그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 좀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 영장 쳤는데 탄핵 기각될 수 있습니다. 왜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 왜냐하면 그 국무회의 의결 그 과정은요. 국무회의 그 과정 의결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한 거를 결단한 과정에 참여하는 통보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결단한 걸 국무회의에 통보하는 이제 이런 식의 자리를 돼 있단 말이에요. 의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구속돼야 할 사유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도 구속영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보여줄 쇼가 되잖아.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를 구치소에 보내가지고 자정까지 대기시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영장 기각 때 나오잖아요. 그 새벽에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모습 하면서 뭔가 또 이제 소소한 기사 이제 뭔가 범죄는 안 되지만 뭐 비난할 거리 찾아서 기사 붙이면 또 하나 이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이 그 영장 기각되더라도 판사 탄핵은 민주당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손해볼 거 없는 거 무조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특검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거듭해서 이제 거부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속옷 버티기
그 수의 입고 있냐 안 입고 있냐 그 영상에서 CCTV 영상 공개를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영상 공개를 요구하겠다. 나는 서울구치소 CCTV를 꼭 보고 말 거야. 이렇게 언급을 했죠. 그 이유를 이제 들먹거리는 게 바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또 나오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멈춘 재판 멈추지 말고 다시 해라.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그렇게 들먹거릴 거면 누구나 공정하게 지금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을 받아야지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이렇게 하느냐 이 목소리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그리고 최고위원 왜 이렇게 요즘에 뭐 거의 여자 정청래인가요? 왜 이렇게 강성으로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네요? 이제 지방선거가 있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그래서 본인이 또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주당 내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떨어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머리가 나쁘세요 이분이. 근데 이번에도 또 머리 나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공개하라고 할 거예요. 저는 공개하고 싶으면 해라. 모든 과정 다 무시하고 뭐 어떤 피의자의 뭐 권리라든가 뭐 인권 보호라든가 이거 다 무시하고 오직 국민의 알 권리, 그 국민의 본인의 알 권리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싶어 하니까 본인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공개를 해라. 그 뒤에 차려지는 후폭풍은 니들이 책임져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처절하게 이 특검에 맞서서 싸웠던 이 물리적 어떤 충돌까지 있으면서 싸웠던 이 모습이 공개가 된다면 우리만 봅니까? 국제사회가 다 봅니다. 네. 지금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재판에 대해서 혹은 특검의 이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에요. 미국에서는 특히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그 정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 정치적인 탄압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신 구속 과정에서 상당히 인권을 침해한 이게 공개가 되면은 이건 대한민국의 망신이고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결국은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단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인권 침해를 빌미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압박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코너로 몰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보소나로 대통령 전 우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룰라 정부의 그 대규모적인 인권 탄압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서 보소나로를 괴롭히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이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건데 전현희 의원은 국내 정치에만 눈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개가 됐을 때 과연 국제적으로 어떤 반향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대변인님 그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자료 열람 공개 다 국민의힘에서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해서 거의 나온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개인정보 들먹거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 국민들의 알 권리 이게 조금 앞뒤가 이제 맞지 않는 것 같긴 맞지 한데. 않죠. 네. 인권 말살하는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서스럼 없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면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알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죠. 지금 재판 중지시키니까 국민은 그걸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알 권리, 재판 결과를 빨리 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알 권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한 게 뭡니까? 김부선 전 탤런트 그분과 관계에 대해서 알 권리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점이 있다 없다 뭐 얘기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한 알 권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누군가 그 알 권리 얘기하면 그럼 전현희 의원은 그러면 그것도 알 권리로 얘기하면서 공개하자 이렇게 할 겁니까? 점이 어디 있다 없다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 다 그것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알 권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알 권리를 얘기된 거지 아무데나 지금 알 권리를 갖다 붙여서 얘기한 것은 정말 정치적 어떤 뭐 수사도 아니고 뭐 그냥 망언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공개는 되겠죠 영상 열람. 왜냐면 지금 아니요, 저는 공개 안 될 거라고. 법사위원 중에 11명이. 근데 그거는 네. 그 구치소장이 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적 책임. 왜냐하면 그 피해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는데 이거는 구치소장이가 허락해준 나의 동의 없이 허락해준 구치소장한테 소송을 걸면요 90% 이상 그 집니다. 그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임 구청장 왜 지금 구치소장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전임 구치소장이 그걸 알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근데 새로 바꿔서 해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구치소장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사람은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갔을 때는 고마워서 승진해서 가는 거지만 법적 책임 질려라고 하면요. 그건 누구든지 간에
법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고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거는 부담이 그건 되겠네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새로 바뀐 서울구치소장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최대한 버틸 수밖에 버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옛날에 왜 나훈아 씨가 테이블에 올라가지고 5분 동안 내가 밑에 보여줄까요 하면서 허리띠 푼 적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알 권리라 얘기했었어요. 그때 전 국민이 우리 전부 다 각성합시다. 이런 건 알 권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생활은 존중이자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각성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깡그리 무시하고 인권 말살적인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를 알 권리라 포장하는 거 정말 선전선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태도다 그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알 권리도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까지 정해야 되냐, 그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애매모호한 입장이어가지고 이거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김건희 여사 그 접견한 윤 전 대통령 측근 변호사가 이제 김건희 여사 상태를 또 말해줬었는데, 앙상한 뼈대만 남은 김건희 여사라고 이제 일컬었죠. 그러면서 대뜸 제가 죽어버려야지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첫 마디를 꺼내서 굉장히 측근 변호사가 놀랐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이제 원망 섞인 이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었느냐,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러면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좀 원망 섞인 이제 목소리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생각. 그 심평 변호사의 그 페이스북 글을 저도 봤는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실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건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받고 있는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도 있고 또 다양한 뭐 가방을 받았니 안 받았니, 네네네. 뭐 시계를 받았니 안 받았니 여러 다 가지 있죠. 문제가 명품 있잖아요. 브랜드 다 있죠. 네. 그런 좀 뒤섞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탄압도 있고 또 실제 본인이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행위에 대한 어떤 혐의도 있어가지고 뒤섞여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굉장히 성숙한 어떤 그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선진 시민의 어떤 자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내 어떤 그 여러 가지 선택으로 인해서 저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고, 우리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분열됐습니까? 사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두동강이 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무책임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저는 재발하는 거는 결단코 반대한다.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고, 잘못이 없다면 재판 과정에서 당당히 소명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의 의견도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뭐 저도 뭐 지금 김구혜 보좌관 말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뭐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